네, 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1월달 장에 지금 구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장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들은 구정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또 배당도 수급이 돌아오는 3월달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조금 예를 들면 장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분기 예상 실적이 괜찮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두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눌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체크를 또 해봐야 되는 건 삼성 SDS입니다. 그래도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탑티어 아니겠습니까? 이쪽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관련돼서 말입니다. 물론 물류 분야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뭐 작년같이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물류비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니까 물류 쪽 관련된 건 대략 그냥 선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쪽 관련 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쇼틀리 하더라도 매수 공략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고 볼 수 있는 녀석이겠죠. 성장성만큼은. 다만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지금 주종일 정상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좀 내려오고 있다. 나중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이유가 4분기 동하고 3분기 구간 넘어가면서 주가가 안 오른 이유,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 상당히 뭐 장비 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검사 장비 관련돼서는 특별히 이제 패키징 반도체가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인텔플러스가 최근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으면 자금을 좀 수혈하는 문제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문제,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얘는 그 적자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2024년도 올해 들어서부터는 흑자 전환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면서 진행할 거고요. 역시 오늘도 좋아요, 구독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에 관련된 내용이나 기업에 대한 내용, 서비스 내용들은 전에 삼성 SDS 리포트 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 국내에서 탑티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삼성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모기업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용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 일단 존재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IT 서비스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관련된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적정하게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물류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을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뭐냐? 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눌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쿼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구간, 이 구간들이 바로 여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가 상당히 예상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가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파형을 다 즐겼고요. 제가 타겟 프라이스 1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려서 우리 수익 실현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4분기보다는 1분기가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렇다고 매출이 아주 많이 빠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한 대략 5% 정도 낮아지긴 하는데 다시 어떻습니까? 2쿼터 이렇게 3쿼터 가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뭐 클라우드 부분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하던 내용들하고 큰 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부분도 큰 문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매출과 영업이익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뭐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진 않겠죠. 그래서 삼성 SDS가 물류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포커스 뭐 클라우드 서비스 쪽, SI 서비스 이쪽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2024년도 전체적인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이런 부분, 그쵸?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2023년도에 대한 부분이 좀 주가가 가장 안 좋은 거죠.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레벨까지 가려고 그러면 올해도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쉬었다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더 오래 보고 가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도 저는 앞으로 예를 들면 그 IT 관련돼서 클라우드 서비스 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임에 틀림이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를 그냥 예를 들어서 무거운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 보고 갈 수 없는 거고, 또 그다음에 대부분 또 펀드나 이런 곳에서 또 자금이 들어올 때,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금이 들어올 때 꽤나 유용하게 우리가 포트폴리오상 또 빠뜨리면 또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자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도 거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트를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또 공유해 드리면, 자, 이격이 커졌으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기 이격이 좀 많이 컸잖아요. 이격이 21, 2평과 61, 2평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경우는 61, 2평짜리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뭐 양봉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잡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나쁜 건 아니고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은 여기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요 자리까지 들어와 줘야지 뭐가 되냐면 이게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와 균형점이 원래 60일 2평이잖아요. 사실은 이 균형대로 가는 것이다. 근데 조금 이격이 요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말에 우리가 원하는 수익 쫙 치고 나와서 우리 수익 실현을 잘 했지 않습니까? 이 구간 안에서. 자, 그러고 나면 좀 생각해 보면 여기 이 부분에서 이 아랫단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14만 5천 원과 15만 원, 이 정도 사이. 예, 뭐, 물론 120일 이동평균선도 이게 정비열 구간이라서 여기까지 훼손해 버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60일 이평에 잡힐 만한 이유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60일 이동평균선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격을 좀 축소시킨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좀 보고 계시다가 제가 볼 땐 아마 저번에 그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니까 사실은 꽤 좋은 실적이 발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때쯤 주가가 거의 가장 낮은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쯤에서 공략 포인트 잡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쯤 공략 포인트 한번 잡고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텍플러스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이제 반도체 검사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패키징 반도체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그것을 위한 또 검사 외관 검사도 중요하고 HBM 같은 경우 더욱이나 내부 안에 상당히 공간이 작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텍플러스가 독창적인 본인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만큼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충분히 조정받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뭐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 드려서 요건 공략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대충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뭐, 머신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데이터 뭐를 통해서 분석하고 2D, 3D 외관 검사 장비 이런 거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여기는 공장을 갖다 지금 캐펙스 비즈니스다 보니까 카파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좀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 돈을 집행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장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놓고 그럼 수주를 받았으면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되고 그때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수주량이 꽤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주량은 전년 대비해서 꽤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2배로 늘렸고요. 그걸 이제 납품을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2024년도가 지금 온 디바이스 AI하고 뭐 HBM 뭐 이렇게 적층 패키징 이런 쪽 관련된 쪽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 동사가 사용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검사 장비 이게 이제 상당히 포인트가 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죠. 4분기 때. 이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이제 4분기 정도면 주가가 좀 올라줄 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뭐, 프로텍트 오르고, 뭐, 안 오른 게 없었을 정도로 대부분, 반등이 올라왔는데, 농사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발행, 요거 200억 규모 정도, 요 부분이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이 정도면 꽤 많이 비중이 높은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자금을 수혈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오르지 않은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자금 수혈 다 완벽하게 끝나고 났으면 다음번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뭐 그런 거예요. 뭐 자, 과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카파가 두 배로 늘어났고 자금 확보해서 운영 자금 확보했고 이제 신제품과 신규 거래처를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이고 우리가 확인해 본 건 제가 제일 포인트 잡는 건 여기 2021년과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수주잔고가 상당히 좋다. 그 수주잔고 나타난 거는 올해 나타날 거다.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는 흑자 전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뭐 포인트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 환경 정도는 이런 거겠죠. 네, 적층 패키징,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검사 장비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비교 우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 그거야 뭐 우리 확인해 보면 되겠죠. 뉴스는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수주잔고가 많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 확보도 다 해놨으니까 이제부터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금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그게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표면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될 만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본질이겠죠. 자, 주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2023년도 이 부분이 별로였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15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꽤 많은, 예를 들면, 흑자 전환, 이 이슈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도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뭐 대략 뭐 20, 30% 이상 주가가 올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포인트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조정 다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우리가 작년도 4분기 경과 요때 해당이 됩니다. 4분기 나타나거나 12월 달 같은 경우 주가가 남들은 다 이렇게 올라쳤는데 얘만 어땠습니까? 주저앉고 더군다나 지수 빠질 때 같이 조정받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22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스트롱 바이 해줘도 괜찮겠다. 지수가 최악일 때도 말입니다. 저점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500원 이 아랫단으로 내려가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쫄지 말고 가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악재나 문제점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윗단으로 보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만 봅시다. 많이 보면 우리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 자리 4만 원 이상만 보고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동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기업들이 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참조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올해 기획재정부가 그 세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HBM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 50%까지 세액 공제해준다는 이런 뉴스도 존재합니다. 그럼 괜찮죠?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팔면 되는 것들이죠. 올해 그러니까 많이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기업들 파크 시스템 오로스 테크놀로지, 펨트론, 고용, SFA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펨트론은 이미 지난번에 제가 리포트 드려가지고 최근에 또 움직임이 또 좋았잖아. 고용도 마찬가지고 SFA 반도체야 뭐 또 두산 테스나가 또 요 회사를 갖다가 지금 뭐 인수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슈가 있어서 뭐 두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웨이퍼 서비스 그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패키징까지 턴키로 다 수주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그래서 SFA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한 번 더 봐주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게 여러분 그
우리 지금 CXL 뭐 이런 거 온디바이스 이런 거 진행되면서 HBM 시리즈 같은 게 요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갖다 수율이 잘 맞춰지려고 그러면 검사 장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마다 써야 되는 검사 장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회사들을 갖다 바라보실 땐 뭐 눌림 들어오면 좀 잡아주는 그런 구간들이 꽤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상당히 또 도움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리포트 드리고 싶은데 주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마치 삼성 SDS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주당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인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꽤 괜찮은 회사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요. 펜트럼 보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냥 싸지면 그냥 사고 그냥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뭐 요즘 상황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림이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도 좀 바라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인텍 플러스와 더불어서 검사 장비 이쪽 관련된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요, 아주 좀 길게 보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삼성 SDS 그 시장에서 나오는 컨센서스 타겟 프라이스는 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한 15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언더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2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쵸? 사실, 아니, 15에 사서 20에 하라고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 안 되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알아서 잘 하시는 겁니다. 자금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또 볼륨이 커지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작년도는 소액 투자자들도 삼성 SDS를 거래할 만했죠. 그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소개할 때 무거운 거 하나, 가벼운 거 하나 이렇게 같이 골라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좋은 내용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